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미글로벌은 기본적으로 건설업과 토목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지만 여기다가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이라는 사업이 붙어 있어서 건설사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이 어떤 공사를 건설 사업을 발주하는 곳에서 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업체에게다가 일을 맡기면 턴키로 맡기면 여기서 알아서 이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나중에 운영까지 모든 것을 토탈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한미글로벌 안에 다양한 계열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 금융과 개발 운영까지도 모두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이거를 계획부터 시공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완공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모두 한미글로벌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건설업 중에서도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요즘 그 각광받는 이유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도 미국 내에 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확충하는데 미국 내 공장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은 그냥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스마트 팩토리를 기획하고 건설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회사가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미글로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스마트 팩토리 건설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 특히나 2차전지 쪽 삼성 SDI나 LG 엔솔이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감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건설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여기서 또 일부 사업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미글로벌의 그 국내 그 스마트 팩토리 건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건설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용인 기흥 캠퍼스 PM도 역시 한미글로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의 건설 근로자 숙소 단지에 대한 조성도 이 한미글로벌에서 했고 LG화학의 북미 양극재 공장과 SK하이닉스 산호제 글로벌 캠퍼스 리모델링 사업도 여기서 한미글로벌이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 건설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수주를 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이 몇 년간 꾸준히 쌓여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업체가 여기다가 이제 그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토목건설 쪽 관련된 이런 정부 발주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일감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매출 규모를 보시게 되면 작년과 올해 그 반기 규모가 매출 외형은 거의 비슷하고 하지만 그 영업이익과 이 당기 순이익은 반기지만 작년보다 뭐 조금씩 특히 당기 순이익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들에 대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매출을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이 19.13%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순이익이 나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은 늘려줄 가능성도 있죠. 특히나 최대주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일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자사주를 매수하고 그걸 소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최대주주 지분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러니까 지분율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미글로벌의 지난 2분기 실적 기준 적정 주가는 24,000원 정도로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그 작년 그러니까 올 2분기까지 실적은 24,000원 정도 되지만 올 하반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나 또 이런 스마트 팩토리들에 대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매출을 잡히는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 재정 집행을 통해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면 한미글로벌은 일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요번에 윤석열이 이제 그 해외 G20 가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3조 원 정도 현금을 우리 혈세를 갖다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3조 원 규모의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을 그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3조 원이 30조나 300조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미국이나 EU 그쪽에서의 기득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뭐 그 직접적으로 이제 무기를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유럽처럼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이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조 원이라는 거금을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친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요. 이 돈이 지급이 된다면 과연 그만큼의 돈이 돌아올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한미글로벌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한미글로벌 주가가 급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봐두시고 이 내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건설사들도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으시는데 다만 일반적인 건설사와 이 한미글로벌처럼 건설 PM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건설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또는 PF에 물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지금 9월 위기설 같은 게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나마 한미글로벌은 그런 건설사 중에서는 좀 일감도 많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처가 많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발주처가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 한미글로벌은 다른 건설사들과 차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